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실전 최종 모의고사 이번 시간은 공인모 제5회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6월 초과에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6월 초과가 아니라 3개월 초과에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다만 한번 신고를 하면 6개월간 휴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임신,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신, 출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이 되겠죠.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3번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 반납이고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되고 변경,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재개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모두 휴폐업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 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되고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가 되려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면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인적사항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일간신문 또는 정보망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공시지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번 벽면 도배 상태도 공개해야 되고요. 그런데 바닥면의 상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이죠.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해도 된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입니다. 바르게 묶인 것입니다.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춰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아니고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7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A가 고용한 소속공개사 B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적발되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은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고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금지행위를 한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처분받을 수 있고요. 만약 개업공개사가 금지행위했다면 임의적 등록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지행위를 해서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것이고,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자격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3번에 B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A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했는데 A는 사장입니다. 사장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징역은 절대 받지 않고 벌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번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닌 것으로 보고 300만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니므로 등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예, 7일 이내 서면 통지입니다. 7일 이 문제가 아니네요. 문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5번 문제. 예, 문제 5번 잘못 봤군요. 다시 1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매수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며 소속공개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은 미리 해야 됩니다. 계약 성립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확인 설명은 개업공개사에게 의무가 있지만 소속공개사도 중개 업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을 위해서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 말은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계약서 5년 보존이죠.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함께 서명날인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가 100명 있다고 100명 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당해 업무,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직원이 10명 있다고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개업공개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6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중개란 중개사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요. 3번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합니다. 즉 상무이사든 전무이사든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이 취직했으면 중개보조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포함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만 할 수 있고요. 중개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발명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은 중개상 권리가 될 수 있다 했는데 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가 중개상 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첫 번째는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발명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은 중개상 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꼭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후 보증금의 지급이나 목적물의 인도 등에 관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행위는 개업공개사의 중개실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 했는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2번은 예를 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떼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만약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행위는 손해배상 책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적법하게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가 있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있다. 예, 없다 해서 X입니다. 있습니다. 환매권이라고 해도 중개상 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환매는 다시 사는 게 환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에 의하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중개상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틀렸네요. 저당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은행에 융자 알선하면 개업공개사들이 커미션을 받는데 개업공개사는 커미션을 받아 먹어도 되지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계속해서 커미션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중개상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 중개상물입니다. 예,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팔아먹을 수 있죠. 속이면 안 되지만. 그리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상물이고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된 것, 사법상 제한이 있지만 중개상물이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공법상 제한은 있지만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지목도 중개상물입니다. 4번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이고요. 5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이거는 원칙적으로 중개상물 아닙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상물이고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뭐 일종의 청약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개상물 아닙니다. 딱지, 물딱지,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 7일 이내 교부가 아니라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하여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구칙개공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외국인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했는데 외국인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합니다. 5번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열거한 것인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 1번은 외국인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죠? 2번이 답이네요. 우리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 2번, 3번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매수,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고용신고 모두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직접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암기 프린트 51번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시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시에도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등록 신청서 제출해야 되고 5번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검사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고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사무실이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